안녕하십니까? 신체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차 과목 중에서 저는 책임근제보험을 맡게 된 오창민 강사입니다. 근데 제가 1차 과목 중에서 보험업법 강의도 했었는데 제 강의를 제가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얼굴이 큽니다. 예, 실제로도 제가 크고요. 화면으로도 더 커 보이더라고요. 좀 속상하긴 한데 자, 올해 2022년도죠. 2022년도 2차 과목을 준비를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책임근제보험 같이 파이팅해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거고, 수업에 앞서서 먼저 OT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어떤 개괄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먼저 하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손해사정사 분류 체계를 좀 보면 과연 이 책임근제가 어디에 속해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해사정 실무를 함에 있어서 이 과목의 의의가 무엇이냐, 이 과목의 포지션이 어디에 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로 통합이 되기 전에는 종별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종별로 손해사정사가 구분이 됐었고, 1종은 재물, 그리고 재물이 아니죠. 재물은 다음 거고, 1종은 화재하고 특종이 있었습니다. 특종. 그리고 2종은 해상, 운송이 2종이었고, 3종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서도 다시 대인과 대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에 대한 거였고, 그리고 4종은 재산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 과목을 다들 거쳐서 오셨을 거니까 아마 이 재산보험이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임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런 거는 보험업법상의 보험에 대한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손해사정의 종별 분류는 이렇게 예전에는 구성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게 특종 안에서의 대인, 그리고 여기서의 대인, 그리고 재산보험 이런 것들이 묶여서 2차 과목으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죠. 뭐죠? 의학이론. 그래서 의학이론, 그리고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재산보험,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배상 책임보험, 책임근제라고 해요. 책임보험 플러스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그래서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을 합쳐서 그냥 쉽게 책임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근제. 그래서 이 과목이 하나가 1종에서 파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1종이라고 하는 거는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이 특종보험이 뭐냐?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이 아닌 것들은 다 특종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상보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스키보험, 그 다음에 낚시보험, 그리고 골프보험, 여행자보험, 이러한 것들, 아니면 하다못해 핸드폰, 파손됐을 때 핸드폰 보험, 이런 것들이 다 특종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특종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 굉장히 넓은 것 중에서도 한 분야, 소분류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겁니다. 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제3자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배상 의무를 보험회사가 같이 병존적으로 인수를 한 거죠. 보험회사에다가 전가를 시킨 겁니다. 우리 계약자로서. 그래서 이 배상 의무를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보험자, 즉 보험회사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이 분류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다. 그래서 요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그 분류를 이렇게 뺀 겁니다. 특종 안에서의 배상 책임보험을 과목으로 하나 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책임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책임보험 분류 안에 근제보험도 들어와 있어요. 이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 안에 사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자동차도 배상 책임보험의 한 분류입니다. 그리고 이 근제, 근로자가 입은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 각각의 분류들이 다 배상 책임보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 자동차든 근제든 덩어리가 커지니까, 덩어리도 커지고 조금의 적용되는 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적용되는 법리,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자배법, 자배법 아마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 보험 안에 자배법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특별법들이 파생이 되면서 하나의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배상책임보험 안에 큰 카테고리 안에 자동차 보험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근제도 근로자 재해보상보험도 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책임보험 안에 넣기보다는 아예 그냥 분류를 나누자. 법리라든지 적용되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책임보험 플러스 근제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시고 이제 보험회사가 됐든, 그리고 아니면 손해사정회사가 됐던, 법인이 됐던, 그리고 여기 물론 이제 실무자분도 계시겠지만 학생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험회사가 있고 손해사정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법인에 손해사정을 위탁을 하죠. 보험업법 18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법인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을 전문으로 하느냐. 그래서 일종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 화재 특종. 그래서 손해사정 법인 앞에 법인명에 화재 특종이 들어가요. 뭐 땡땡 화재 특종 손해사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종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사종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사종은 임보험. 그래서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 재산보험, 뭐 다 임보험을 취급하는 것. 그래서 이 사종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 법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큰 틀 안에서 과연 나는 이 일종에 해당되는 이 배상책임보험 쪽에 좀 더 전문성을 키울 건지, 아니면 이 재산보험 쪽에 임보험 쪽이 더 나한테 맞는지, 그것도 아니면 이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 보상 쪽은 손해사정법인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자동차 법인은 전국에 보상센터들을 다 설립을 해놓고 아주 촘촘하게 지역별로 굉장히 많아요, 보상센터들이. 그래서 보상센터들은 다 어디 소속인가요? 예, 보험회사 소속입니다. DB손해보험 땡땡 보상센터, 뭐 구로 보상센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보상센터들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데, 1종과 4종 쪽은 손해사정법인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 자동차하고 이 분류가 좀 다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게 되는 역할, 또 소속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어디에 더 관심이 있고 아마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또는 이제 실무를 하시게 되면 내가 자동차 쪽 대인배상 쪽으로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인보험, 질병, 뭐 상해 이런 쪽으로 더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배상 쪽이 더 흥미롭다라고 여겨지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로도 바뀐다. 그쵸? 내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물론 이거는 위탁의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손해사정에는 위탁 손해사정이 있고 그리고 독립 손해사정이 있어요.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에 대한 업무를 위탁을 받는다. 그래서 위탁 손해사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우리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수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수임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해요. 독립손해사정. 그래서 위탁손해사정과 독립손해사정 간에 서로 간에 손해사정 의견 개진을 하는 거죠.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서 뭐 서로 간의 주장과 근거 또 논리를 내세워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사정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느 분야로 갈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리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이 모태가 비슷하다. 자동차 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은 책임 법리와 모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플러스 배상책임보험을 한 틀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재산보험과 의학이론을 또 한 틀로 하나의 가지로 묶어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요.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서 자, 이제는 내가 이 과목을 왜 배우고 나중에 실무에서 어느 분야에 속해서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사정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가질까? 손해사정의 절차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을 수임을 하겠죠. 손해사정사니까 손해사정을 수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처음에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로 들어가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위탁을 내린다고 했어요. 손해사정을 수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사정사가 될 여러분이 이제는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 먼저 첫 번째로는 자, 요거는 재산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의 예시입니다. 재산보험은 좀 달라요. 우리는 배상책임보험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일단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손해사정 실무를 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수임을 했던 사건이 횡단보도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이 막 뛰어온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막 뛰어와가지고 이 아주머니를 딱 치고 갔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주 봉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딱 치고 가니까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부러지셨어요. 허리가. 그래서 이 아이의 이 고등학생이라고 그랬죠. 이 아이의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에
다행히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있지만 부모님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가족 아이의 자녀도 피보험자로 본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수임을 했었어요. 자,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먼저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를 따졌죠. 이 아이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다른 사람을 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게 좀 더 유식한 말로 사회통념상 지켜야 하는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러한 주의 의무를 어겼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치고 갔어. 그래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더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민법 750조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생긴 거예요. 자, 책임이 있네. 그리고 나서 2번 약관상 보상 책임 여부를 또 따져야 돼. 약관상 이 어머님이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어. 자,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이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보상하는 손해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는. 그래서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면책요건이죠. 면책요건에 들어가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 따져보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고 가족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신체에 손해를 입혔어. 인과관계 있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허리가 부러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하는 손해다. 면책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래,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지. 자, 그러고 나면 세 번째 가지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의 병원 영수증도 받아야 되고 이 아주머니의 소득도 알아야 되고 또 허리가 부러졌으니까 후유장애도 나중에는 진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 못하는 거, 뭐 위자료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져. 그렇게 해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거죠. 손해사정사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함에 있어서는 이것도 중요해요. 구상 여부. 이 구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어.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는데 이거는 공동으로 누군가 잘못한 가해자가 여러 주체들이 있어. 그래서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는 단독이죠. 이 아이 혼자서 잘못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횡단보도 바닥에 막 뭐 움푹 파여 있었어. 길이 뭐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고 움푹 파여 있었어. 그런 거는 이 도로 보수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설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 시청 시청 그 관리 행정기관에다가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공동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치기도 했지만 도로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넘어지셨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구상 여부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M사다. M사의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M사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럼 이 M사로서는 나중에 어디에다가 이 도로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대신 내줬어. 채무를 대신 갚아줬어. 이런 채무를 대신 갚아준 M사가 원래 이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이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구상 여부도 체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이클로 손해사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르지 않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책의 내용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를 배울 거예요. 자, 이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또는 약관상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접했을 때도 이 책임,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2차 시험은 다 객관식이 아닙니다. 예,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은 다 서술형이다. 이 아이에 대한, 이 어머니가 다쳤는데 이 아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쭉 쓰는 거예요. 뭐 근거는 뭐고, 조항은 뭐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약관상 보상 책임, 이 각각의 보험 배상 책임 보험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지만 배상 책임 보험은 종류가 많아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도 있고, 뭐 가스 배상 책임도 있고, 영업 배상 책임 보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약관들이 다 틀려. 약관에서 규정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약관들을 다 알아야 돼요. 물론 다 틀리지만 비슷비슷하죠. 큰 틀은 비슷해요. 큰 틀은 비슷하지만 각각의 이 가지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피보험자에 대한 정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거기에다가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틀려요. 어떤 거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급별 한도를 적용하는 게 있어요. 뭐 1급에서 14급까지 뭐 부상 1급이면 얼마, 뭐 14급이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약관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보험 종류별 약관과 규정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손해사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는 이 루틴, 요 1번부터 4번까지 요 사이클, 요것대로 우리는 학습을 할 것이다. 자,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아직 내용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1장 책임보험 1절 하고 나오죠. 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책임보험의 법리라고 되어 있어요. 법리가 우리가 법학과 출신 뭐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가 법학을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민법이 어떻고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이 손해사정에 쓰는 이 법리는 방대한 분야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도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학습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이 민법이 1편부터 5편까지가 있어요. 1, 2, 3, 4, 5.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알 필요가 없죠. 예, 이 중에서 1편에서 5편까지가 있고 이 3편이 채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채권 채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3편이 채권에 해당이 되고 이 3편 안에서도 다시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딱 요 5장 요거를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이 5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 5장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거, 뭐 750조에서 766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불법행위,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
여기는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고 요 사이에 이 계약 책임이 또 법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민법 390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리는 요것만 알면 돼요. 이 여기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채무라고 하는 것이 꼭 돈 빌려야만 채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계약상의 책임이 따르는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한테 진료 계약을 우리가 계약서를 쓰진 않죠. 하지만 환자가 돈을 내고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를 받는 거는 의사에 대한 진료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는 내가 진료를 잘 해줘야 되는 채무가 생겨.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료를 잘 해줘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오른쪽 다리를 자른 거야. 그럼 의사로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거기에 대한 손실을 굉장히 막대하게 입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채무 불이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근로자와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맺죠. 그러면 사장님으로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를 하게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게 바로 채무가 생기는데 근로자가 일하다가 천장에 가라앉아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 이거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어. 사장님이 너 죽어봐 이러고서 돌 던진 건 아니지만 사업장 자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리는 되게 단순하더라. 문법상에서도 이 390조, 750에서 766조 딱 요 정도만 알면 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가는 법리는 다 여기서 노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상법도 없어.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법률상 책임은 민법상의 규정만 알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되는 것들이 이제 특별법들이 있어요. 이제 민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요 세부적인 것들을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물에 대한 거. 이 생산물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하는 거는 이게 일반 불법 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는 다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생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시키겠다. 이 제조물 책임법에 어긋나면 너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제작자로서.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이 특별법에 대해서 또 파생되는 보험 상품이 또 생기는 게 되겠죠. 제조물, 생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법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약관상 보상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의 약관을 알아야 된다. 우리 그 내용이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책임보험의 법리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자 이제 한번 넘겨보세요 책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이란 말도 나오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란 뭐냐? 그리고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책임도 나오죠. 6번에 보면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가 나옵니다. 불법행위가 일반 불법행위가 있고 특수불법행위가 또 있어요. 그리고 공작물 책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공작물 책임,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이 특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과오 책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주로 다뤄야 되는 거는 이제 책임 법리들, 책임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법리에 어긋나야지만 이 법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근거가 없잖아.
너 나한테 잘못했어. 무슨 근거로? 이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홍길동이가 개똥이한테 분필을 던졌어. 그래서 개똥이가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나 미안해.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다친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돼. 거기에 대한 근거, 너 근거가 뭔데? 그러면 일반 불법 행위를 거기서 딱 되는 거예요. 너 고의로 또는 과실로 그거 던져가지고 나 맞췄잖아. 그래서 나 피해를 입었잖아. 이제 그렇게 그런 거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해서 너는 나한테 손해배상해야 될 의무가 생겨.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이 나옵니다. 2절 책임보험 이론. 여기서는 이제 책임보험에 대한 분류를 배울 거예요. 각각의 분류들이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차 익히기로 하고,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3절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나오죠. 3절 배상책임보험, 여기서 이제 각각의 상품들에 대해 배울 거예요. 각각의 상품들, 어떤 보험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약관상 보상하는 책임, 보상하지 않는 책임이 뭔가, 영문배상책임보험, 뭐 개인배상책임보험,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세요. 4절 신체손해사정 실무. 여기서 이제 손해액 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는 계산기를 갖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 지참 불가해요. 손해평가사 시험에는 계산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손해평가사라고 농작물 손해평가하는 게 손해평가사죠. 우리는 손해사정사고, 손해사정사는 계산기가 안 돼. 손해평가사는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 없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많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손해사정 실무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4절 제가 이 루틴 1번부터 4번의 루틴을 따라 가야 되는데, 여기서 구상 여부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물어보는, 딱 꼬집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알아야 되지만,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돼요, 당연히. 하지만 요거는 사실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고, 시험에 있어서는 요거를 목차로 딱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 요거는 실무에서는 마지막에 다뤄줘야 될 루틴이에요. 1, 2, 3, 4.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접근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이 나옵니다. 근재라고 해요. 근재.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용자 책임이 또 있어요.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근간은 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작용을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나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을 하게끔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뺐다. 전체 배상책임보험 분류 안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을 근재를 하나로 이게 뺐다, 독립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재보험에도 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근재보험, 해외 근로자 근재보험, 그리고 선원, 우리 배 타시는 분들 선원 근로자 재해보험, 근재보험.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습을 하실 거고, 이 개념에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 하나는 바로 산재. 일하다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해줍니다. 산재.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 그래서 이 개념도 같이 추가가 돼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책임근제보험을 학습을 함에 있어서 큰
굴지들, 카테고리들이에요. 제가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이 순서를 따라가고 루틴을 따라가고 이 시험 자체가 실무, 손해사정, 이론 및 실무를 묻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의 근거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곧 이론이자 실무이자 시험이다.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1차 과목은 약간 실무하고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어. 제가 보험업법을 강의를 했지만 실무에서 거의 보험업법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험을 위한 과목이라고 느껴지지만 2차 과목은 실무에 그냥 바로 적용이 돼. 이런 것들 그냥 알아야지만 내가 나가서 실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 굉장히 밀접하다. 실무가 곧 이론이고 시험 문제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1절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